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청년 실업 문제가 계속되면서 취업 준비생의 소갈이도 날로 심해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취준생들을 두 번 울리는 갑의 횡포로부터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챙겨드리는 시간, 인권 살롱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꽁꽁 얼어붙은 취업 한파에 갑의 횡포를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지금도 성공 취업의 꿈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예비을 구직자들인데요. 하지만 이분들을 위한 법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수많은 구직 과정에서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감히 따지기에 힘이 없는 예비을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 인권 살롱입니다. 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아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청년 실업 문제 계속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준생들의 소갈이가 심해져 가고 있는데 오늘은 모든 취준생들의 그런 마음에 그린라이트를 켜기 위한 인권 살롱 주제, 진원 쌤 어떤 거 준비해 주셨어요? 가지고 예.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얘기들이 있고 분쟁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용자들도 어쩔 수 없는 측면으로 인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아마 뉴스로도 많은 취준생분들도 접하셨겠지만 최근에도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어떤 파업하는 상황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법적 정의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그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기간제법에 의하면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가 이제 나누거든요. 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요. 네.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에 덧붙여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법률로서는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중구조인 건데 노동시장에 이런 이렇게 이중구조가 비율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임금이라든지 어떤 격차가 크지가 않고 비슷하다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비율을 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격차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거겠죠.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화 쌤이 설명해 네, 제가 좀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통계청은 54.6%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노동사회연구소 좀 더 근로자 측이죠. 노동사회연구소에서는 50.7%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수치를 봤을 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거의 2배 가까운 임금 그러네요. 격차가 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이 실질적인 이 통계의 내부 소관을 들여다 보면은 이 속에는 저희가 풀타임 잡으로 뛰는 모든 근로자들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제 단시간 근로자들도 비정규직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라든지 네.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이제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임금까지 사실 포함이 돼 있는 통계에 거예요. 다 잡혔는 그렇죠. 있는 그렇기 건가요? 때문에 네. 이 2배에 대한 격차는 사실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예, 어느 정도의 격차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 이게 명확해야 저희가 이야기를 좀 더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어떤 분이 먼저 제가 보여주실까요? 먼저 말씀을 네.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임금, 두 번째는 고용,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임금의 유연성이 있으면은 고용의 유연성도 더불어서 저희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오르면은 근로자 임금도 많이 주고 매출이 떨어지면 근로자 임금도 삭감을 하고 이렇게 증가와 삭감이 용이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회사들이 이 정규직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지는 않겠죠. 근데 네. 우리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간 임금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으로 비정규직들을 자꾸 고용을 하는 거죠. 이들과 좀 다른 네. 직급 체계 그리고 임금 체계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자문을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은 10명의 직원이 있어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 사람들한테 200만 원씩 받는 직원들한테 자, 우리가 내년도에 임금을 20만 원씩 올려줘야 되는데 예. 20만 원을 올려주면은 한 명을 우리가 고용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못 올려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 개별적으로 면담해 보면은 임금을 올려주고 누구 한 명을 내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로 인해서도 회사는 조금 더 내부 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보상을 해주고 싶고 예. 핵심 인력이 아닌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방 경직성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